반갑습니다.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 토익에서 어휘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또한 출제 기관에서 어휘를 출제하는 선호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복합 명사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복합 명사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단어가 같이 와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는 개념인데요. 마치 우리말로 봤을 때 두 개의 따로따로 생긴 단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눈, 사람, 이런 단어도 있죠. 이걸 마치 명사 앞이니까 눈의 사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눈사람, 두 단어지만 한 단어처럼 느껴지는 거 맞습니까? 의미에 따라서 두 단어가 결합되는 그 정도와 두 단어를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을 토익에서는 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benefit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benefit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냥 이득, 혜택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이 s가 붙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들인데, 기본적으로 회사나 기업에 소속된 사람들이 월급 말고 그 밖에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통 benefits라고 부르는데요. 저 단어는 보통 혼자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자주 결합되냐면 benefits package라고 많이 씁니다. 우리말로 복리후생제도라고 하는 나름대로 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사 들어갈 때 연봉 얼마예요? 그것만 물어보고 가지는 않겠죠. 의료보험은요? 그 다음에 연금은요? 휴가는요? 근무시간은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benefits라고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benefits package라는 단어가 한 단어처럼 사용된다는 거고요. health benefit, retirement benefit, 구체적으로 그 혜택들의 종류를 얘기하는 단어가 앞에 붙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benefits가 한 단어로 기억하셨던 분들에게는요, 오늘부터는 무슨 benefits 혹은 benefits package 정도로 이 단어를 좀 넓혀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단어를 한 단어 한 단어씩 외우신 분이 아니셨다면 실제 시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benefits와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내려고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금 전에 배웠던 단어들 기억나십니까? health benefit, retirement benefits 혹은 benefits package.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 3개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소포, freight, 화물, faculty는 뭐 교수나, 그죠? 네, 아니면 뭐 능력 이런 뜻도 있긴 있거든요. 중요한 건 benefits와의 어울림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단어긴 하지만 하나로 결합돼서 한 단어처럼 사용되는 그 밖에 자주 빈출되는 복합 명사들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supplies라는 단어입니다. 중요한 건 복수 형태로 고정된 단어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특정 목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이에요. 그러면 무슨 물품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겠죠. 그 무슨에 해당되는 단어가 앞쪽에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용품. 우리말로도 여러분 그냥 용품이라는 단어로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office supplies, 명사. 그 다음에 school supplies, 학교에서 필요한 용품들이겠죠. 우리가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 school supplies, 그 다음에 emergency supplies, 비상용품. 우리나라 말로도 명사들이니까 영어로도 명사가 붙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supplies가 뭐예요? 그러면 what supplies? school supplies? office supplies? emergency supplies? 이런 식으로 저 단어를 보는 순간 이 표현법들이 떠오르게 학습하시면 효과적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ceremon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딱 좋은 단어가 시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식 올리자. 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무슨 시기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붙는 명사들 awards ceremony, 시상식. 그 다음에 wedding ceremony, 결혼식. 결혼의식이라고 안 하거든요. 그죠? 결혼식. 그 다음에
opening ceremony, closing ceremony. 이거 ing 붙었지만 여러분 이 단어들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 2개 붙은 거예요. 그래서 뭐뭐식 이럴 때 붙는 단어들. rate이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둘 중에 하나예요. 율 혹은 료예요. 율이란 단어는 여러분 비율의 뜻인 거고 료라고 할 때는 요금입니다. 그럼 우리말로도 무슨 율, 경쟁률 이런 말 쓰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료, 수수료, 뭐뭐료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uccess rate, successful rate이라고 안 해요. success rate, subscription rate, 구독료. 이건 구독료라는 뜻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구독률이 얼마나 돼? 이런 뜻도 괜찮겠죠. 그 다음에 productivity rate, 생산율. 그 다음에 exchange rate,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죠. 그죠? 네, 환율이라는 말. 그 다음에 interest rate, 이자율, 다른 말로 금리 정도의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performance란 단어는 사실 뜻이 되게 많은 단어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회사를 다니는 사람에게 퍼포먼스는 내가 그동안 일해왔던 실적이에요. 혹은 성과. 자동차로 따진다면 자동차가 갖고 있는 성능 정도의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 성과나 성능이란 단어랑 잘 어울리는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Performance Evaluation Form 하면요. 업무 평가서, 성과 평가서. 그 다음에 Performance Appraisal, 성과 평가. Work Performance, 실적. 무슨 말이냐면 한 단어만 쓰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라면을 얘기할 때도요. 그죠? 네. 게티라고만 쓰지는 않아요. 그죠? 앞에 짜파 이게 붙어야지 뭔가 완성된 느낌이 드는 것이 영어에서도 그런 단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capacity는 특정한 공간이 갖고 있는 수용 능력이라는 뜻이 사실 제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간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앞에 많이 나와요. 극장 같은 경우는 seating capacity라는 단어밖에 없겠죠. 좌석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저장 용기, 뭐 냄비라든지 여러 가지 컨테이너 같은 걸 얘기했을 때는 storage capacity. 그 다음에 공장에서 볼 때면 하루에 몇 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공장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서 만들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manufacturing capacity, 생산 능력, 제조 능력이란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즉 단어 자체의 기본적인 의미를 조금 깊게 생각해 보시면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같이 쓰는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나라 말도 그랬던 것처럼요. 어떻습니까? 단어는 결코 혼자 사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항상 필요에 따라서, 의미에 따라서 쉽게 결합한다는 성격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배웠던 복합 명사들 다시 한번 큰 학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